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수학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6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학 이제 마지막 남은 두 개의 구호와 상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호, 동린사루, 불려설인지 약재, 실수기복. 동쪽 이웃에서 소를 잡는 것이 서쪽 이웃에서 간략하게 약재사로 실제로 그 복을 받은만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동린사루, 불려설인지시야, 실수기복 길대래야. 동쪽 이웃에서 소를 잡는 것은 서쪽 이웃의 때에 맞춘 것만 갖지 못함이라. 시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실수기복 길대래야. 실제로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기람이 크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린과 설인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번에 그 주역 64개 노트 정리 중택태 두 번째 시간에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했습니다. 주역 64개 노트 정리 44번째입니다. 중택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를 보면은 이제 중국 역사에 대해서 주역과 관련된 부분을 쫙 전체적으로 일별했으니 한번 다시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5위는 군의 자리죠. 정이죠. 근데 왜 시의성을 한쪽은 잃고 시의성은 다른 한쪽, 신흥세력은 시의성을 얻었는가에 대한 양자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 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리는 은나라 기득권을 이야기하고 설이는 주나라, 즉 신진개혁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는 큰 제사를 이야기하고 약제사는 밥하고 채소만 올리는 간략한 제사로서 밥만 채소만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동쪽 이웃 은나라는 주왕 기득권이고 서쪽 이웃 주나라는 문왕 신진 세력이죠. 즉 문왕의 정성 가득한 약제사가 신흥 세력의 약제사가 오히려 간소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성이 갸륵하니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당시에는 약제, 제사의 의미가 나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효를 받았을 때 제사를 어떻게 트랜스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적응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사를 지낸 시의성, 한 곳은 적절하고 한 곳은 그 고기 제사, 소고기를 해가지고 크게 했음에도 시의성이 떨어진데 흉이 되고, 한 곳은 복을 받는데, 이 제사 후에 현실적으로 취해야 할 전략적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륙은 보겠습니다. 상륙, 유기수려, 그 머리를 적시미니 위험하다. 상활, 유기수여, 하가구야. 그 머리를 적셔서 위태로움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오래 갈 수 없다는 이야기죠. 즉, 그 화수 기제께요, 이제 끝이죠. 그러니까 화수 기제가 최초에는 이제 모든 효가 정이고 기제니까 완성되었으니까 좋은 게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끝에 상륙으로 가니까 이제 물극필반, 흉으로 전환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괴의 끝에 가면은 다른 길은 흉으로, 흉은 길로 이렇게 전환하는 논리가 경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그렇게 그것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생각해서 효를 한번 보시고, 향후에도 상구나 육효, 제일 끝효가 나오면 이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조금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즉 상륙은 제자리나 기재계의 끝, 감의 제일 위다. 즉 기재계의 가장 극한이 성공이 이미 궁극에 이르러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데도 이제 곧 실패하여 끝내 혼란승으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는 경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물에 빠질 때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또 생기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존의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호 동린사루 불려 설인지 약재 실수기복 상활 동린사루 살우 불려 설인지 시야 실수기복 길대래야. 동쪽 이웃에서 제사 때 소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서쪽 이웃 문왕이 신진세력이 간주한 제사로 약재를 실제로 그 복을 받는 것만 갖지 못하다. 즉 서쪽 제사는 시의성을 적절한데 동쪽 기득권의 제사는 풍성하더라도 시의성을 잃었다 이 말이죠. 상 동쪽 이웃에서 제사 때 소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서쪽 이웃 신진세력 문왕의 천시를 얻는 것만 갖지 못하다. 실제로 그 복을 받을 것이니 기람이 크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린사루 불려 설인지 약재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린사루 불려 설인지 약재. 자, 여기가 최초의 본계의 모계죠. 본계고 본계는 모계 지천태로부터 왔죠. 근데 본계가 수화기제가 이제 오효가 구호가 변하면은 지화명의가 되는데 지화명의는 이렇게 뇌산소가로부터 왔죠. 그 뇌산소가는 전체는 큰 대감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대감의 화살로서 이렇게 곤의 희생을 죽인다고 합니다. 이것이 동린사루 동쪽 기득권의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서쪽 그 약재는 이제 지화명의는 이렇게 또 다른 개인 지택임에서 왔죠. 이제 지택임은 전체로 보면은 이렇게 대진이죠. 대진. 풀이죠. 풀. 풀에 리가 있으니까 풀을 달여가지고 리 약재를 지내죠. 채소로만 이제 삶아가지고 제사를 지낸 이것을 설인지제라고 합니다. 서의 형상은 서쪽의 형상은 이 지택임 하계가 태 서쪽이죠. 그래서 설인지제. 그래서 신진 기득권의 제사가 시의성에 적절하고 동린사루 제사가 비록 하려 하나 그 시의성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자, 이 지계 지화명의의 이 지계는 그 수화 기제가 이렇게 이제 본계가 있으면은 구호가 변하면은 이렇게 지계가 되는 거죠. 지계는 또 다른 아까 얘기했지 뇌산소가로 도왔다 했죠. 근데 뇌산소가에서 상계는 진이죠. 근데 이렇게 추이를 해버리면은 진의 군주가 없어지죠. 즉 진의 군주가 없어지고 이제 동쪽 이웃 곤의 나라에 진의 군주가 없어지니까 황폐해지죠. 근데 서쪽 이웃은 이렇게 밝음이 생기는 거죠. 즉 서쪽 이웃에서는 복이 크게 도래해서 이제 좋다는 이 말이죠. 즉 나 서쪽 신진세력 리는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고 상대방 동쪽 고는 탐욕으로서 제사를 지내니까 양자가 실제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문왕이고 동리는 폭군 주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여론으로 또 조금 다르게 또 도출해낸 게 그 지천태 기재계의 모계 지천태 모계에서 상업계를 취하면은 상계는 뇌, 태, 김해가 있는데 지는 동, 태는 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서의 제사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한 부분인데 한번 보면은 이렇게 수화기제 본계가 있죠. 수화기제는 지천태 본계의 모계로부터 왔죠. 그럼 동쪽 제사만 보면은 동쪽 제사만 보겠습니다. 동쪽에 이렇게 진이 있죠. 그리고 진에서 소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추일하면 소를 죽이는 화려한 제사를 하지만 결국에는 진도 사라지니까 텅 비어지죠. 비어있고 황폐해진다는 그런 물상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리는 이제 약재니까 약재를 지내는 우리 서쪽은 좋다 이렇게 시의성에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가 구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상육 한자를 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육 유기수려 상활 유기수려 하가구야. 그 머리에 물을 적시는지라 머리가 물에 잠기는 것이니 위태롭다. 상활 그 머리에 물을 적시는지라 위태로우나 그처럼 위태로운 상황이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오래 못 간다 이 말이죠.
즉 머리에 물을 적시는 그 상을 보면은 최초의 본계 수화기제가 상육이 변하니까 상계는 풍이 되고 하계는 화가 돼서 풍화가인이 되는 거죠. 이 풍화가인은 이제 지계의 모계인 풍택중부로부터 왔죠. 그러면은 풍택중부를 보면은 자, 최초의 풍택중부 상태에서 이렇게 상호께 끄는 간의 꼬리가 있죠. 그다음 하호께는 이렇게 건의 머리가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리의 태양, 불에 의해서 두 개 다 꼬리도 건조해지고 건머리도 건조해졌으나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이 생기는 거죠. 그래 물이 생기니까 건머리 밑에 있는 건머리가 젖는 거죠. 물에 빠지는 거죠. 더불어 풍택중부 하계가 태니까 강을 타고 있으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하가수, 하가구, 유가 강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 물에 빠진 상황이니 어찌 오래 가겠는가 이렇게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계속했지만은 우리 그 방위로 치면 이렇게 흘러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해부터 시작하니까 진이 머리가 되고 간이 꼬리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화기제는 완성된 괴인데 처음에는 모든 효가 정응하고 완벽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구호 상륙에 지나가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구호는 그 신진설에게 제사, 약제사 간편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제사가 오히려 시성이 적절하다는 이야기고, 상륙은 경계사 머리가 물에 빠지니 위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경계, 즉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물극필반 진행된다는 걸 암시하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날 그 구호에서는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상륙에서는 머리를 적시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오늘날 현실에 맞게 다시 재해석하고 구체적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주역 64번께의 마지막 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